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DQN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DQN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DQN은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Q러닝이 있는데 이 Q러닝의 Q테이블 대신 이것을 딥뉴럴 네트워크로 치환한 거잖아요. 특별히 CNN이라는 딥러닝 방식을 적용한 건데요. 그래서 Q테이블 대신 Q네트워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Reinforcement Learning의 Q러닝에서는 이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Q밸류 값의 optimal한 값을 업데이트하면서 찾아가는 거였는데 여기 DQN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Q테이블 대신 Q네트워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Q밸류 값을 이 네트워크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Q테이블에서 보면은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 Q밸류 값들이 테이블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Q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present state s가 들어온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present state st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이것이 들어오면은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이 Q밸류 값을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스테이트이 들어오면 그 스테이트를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모든 액션에 대한 아웃풋으로 Q밸류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Q테이블을 저장할 필요가 없죠. Q러닝에 Q테이블 대신 이 Q네트워크를 적용시킨 것이 바로 DQN이 됩니다. 이 DQN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여기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매우 크거나 컨티뉴어스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저희는 스테이트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Q러닝을 할 때 그 Q테이블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Q밸류 값을 테이블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DQN에서는 각 스테이트 하나하나를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Q밸류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굳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전체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의 값들을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각 스테이트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인풋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아주 크거나 컨티뉴어스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은 액션 스페이스만큼은 파이나이트이면서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아웃풋으로 액션 스페이스 개수만큼의 이 나드, 디멘전을 갖는 아웃풋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QN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아주 크거나 컨티뉴어스가 돼도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반면 액션 스페이스는 여전히 파이나이트고 크지 않은 그런 사이즈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DQN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만 적용해서 DQN 모델을 만들면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말한 그 기본 모델만 가지고 DQN을 적용시킨 것을 네이브 DQN이라고 하는데 이 네이브 DQN은 실제로 템포럴 코릴레이션이라는 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non stationary target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능이 좋지 않은데 딥마인드에서는 이 DQN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추가를 시킵니다. 첫 번째가 Experience Replay, 리플레이 버퍼라고 하는 이 장치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Behavior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성능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앞으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할 때마다 자주 언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타겟 네트워크. 이 타겟 네트워크는 네이브 DQN에 있는 Non-Stationary Target Problem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네이브 DQN의 로스 펑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네이브 DQN의 로스 펑션을 제가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특별히 이 로스 펑션 중에서 타겟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타겟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Q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때, 즉 Q 네트워크 안에 있는 파라미터 웨이트 값들을 업데이트할 때 이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Q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추적되는 이 Q 밸류 값이 이 타겟 값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저희는 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타겟을 잘 보면은 같은 Q 네트워크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Q 밸류 값을 타겟 함수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제가 미니 배치로 얻은 샘플을 가지고 이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할 텐데, 이것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타겟에 있는 값도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 타겟에 있는 이 값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값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타겟 값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 값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이 타겟 값으로 컨버스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타겟 값이 계속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업데이트 할 때도 이걸 계속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실제로는 컨버스 하는 게 좀 더 어렵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의 변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을 타겟으로 삼는 이것을 업데이트 할 때 더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이 타겟 펑션이 자주 바뀌게 되면은 이 타겟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트레이닝이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이것을 타겟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서 생기는 문제라고 해서 Non-Stationary Target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이 타겟을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여기 타겟 안에 있는 값은 가급적이면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웨이트는 잠시 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둘 다 저희가 Q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한쪽은 가급적이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Q 네트워크이지만 여기에 있는 Q 네트워크와 여기에 있는 Q 네트워크를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네트워크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를 이 세타란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Behavior Q 네트워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behavior란 말을 쓴 이유는 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저희가 액션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behavior 네트워크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겟에서 사용되는 이 네트워크는 저희가 다른 걸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른 이름으로 타겟 Q head 네트워크라고 부르겠습니다. Q 위에 head을 붙여서 다른 네트워크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이니까 저희는 다른 파라미터로 세타 head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매번 미니 배치만큼 샘플을 가져와서 그 미니 배치 샘플을 가지고 이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이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 세타는 매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세타 햇이라는 이 파라미터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다르게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이 네트워크 있죠? 이 네트워크는 이제 더 이상 세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타 햇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안 되고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Non-Stationary Target Problem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세타가 있고 타겟 네트워크에 세타 햇이라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같은 값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 타임스텝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를 할 때 특징이 여기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는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픽스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 끝까지 픽스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것과 이것이 같은 Q 밸류 값을 갖는 것이 원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픽스를 시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정 스텝이 지난 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 타임 스텝마다 이것은 업데이트를 하지만 이것은 일정 타임 스텝 동안에는 픽스를 시킨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웨이트는 업데이트가 많이 돼 있겠죠? 하지만 여기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일정한 타임 스텝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있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값을 서로 같게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이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타겟 네트워크와 비헤이비어 네트워크가 거의 유사한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긴 하지만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값은 매 타임 스텝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고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값은 여러 번의 타임 스텝이 지난 후에 가끔씩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는 매 미니 배치마다 업데이트를 하지만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는 타임 스텝이 여러 번 지난 다음에 대략 1000번, 2000번 이런 식으로 많이 지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업데이트가 된 이 파라미터로 이것을 리플레이스 시켜서 여기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도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와 타겟 Q 햇 네트워크가 있으면 저희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동일한 CNN-Q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지만 이들 사이에 파라미터만 서로 다른 걸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파라미터 세타와 세타 햇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DQN은 기존 네이브 DQN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여기 로스 펑션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이브 DQN에서는 동일한 Q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여기 새로운 DQN에서는 이 타겟에 있는 부분이 바뀌었죠. 타겟 네트워크로 계산한 Q 값을 사용하게 되고 여기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로 계산한 Q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와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가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 미니 배치마다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업데이트 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non-stationary target problem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브 DQN하고 달라진 또 다른 것이 이 부분이 붙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해서 미니 배치만큼으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orward pass를 이용해서 여기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법이었고 이제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backward pass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타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이기 때문에 여기 네거티브 값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을 여기 있는 이 세타의 값으로 그라디언트를 취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앞부분을 보면 맥시마이제이션이 있는데 맥시마이제이션은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것이 지금 픽스되어 있다는 말은 이 세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상수로 본다는 거죠. 상수로 보기 때문에 미분하면 바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따로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상수로 생각하고 저희가 바로 이 세타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정확히 이 값을 여기다 한번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이 값을 다시 이 세타로 한번 미분하는 거죠. 그때 이것은 상수로 여긴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2식만 남게 되네요. 그리고 앞에 여기 마이너스는 저희가 여기 마이너스로 빼줬기 때문에 굳이 이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여기에 러닝 레이트 알파를 곱해줘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DQN의 웨이트 업데이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적절할 때 한 번씩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는 이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넣어주면 되니까 이것은 따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non-stationary 타겟 프로블럼을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겟 네트워크는 앞으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종종 사용하는 중요한 테크닉이 됩니다. 그러면 이 DQN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에 해당되는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 이렇게 있고 저희가 리플레이 버퍼도 사용하고 타겟 네트워크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액션을 선택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에는 ST라는 present state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present state ST에서 저희는 액션 AT를 주어진 팔로시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선택하는 방법이 저희가 이필론 그리디 팔로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는 이 ST라는 present state에 대해서 highest Q 밸류를 갖는 액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저희는 이 CNN Q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resent state ST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것을 비헤이비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Q 밸류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타라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Q 밸류 값들을 모든 액션에 대해서 Q 밸류 값을 아웃풋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하이스트 Q 밸류 값을 갖는 이 액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이스트 Q 밸류를 갖는 액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플론 그리디 팔로시니까 1-이플론 확률로 이 액션을 취하고 나머지 이플론 확률만큼은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하게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 액션을 가지고 환경에 적용을 한 다음에 immediate reward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next state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present state과 action, reward, next state 이렇게 4튜플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new transition이 돼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것을 가지고 바로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하진 않는다고 했죠. 이것을 여기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behavior Q 네트워크에 있는 이 세타를 저희가 업데이트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리플레이 버퍼에서 미니 배치 개수만큼 트랜지션들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비계만큼의 미니 배치 여기 트랜지션들을 샘플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이것을 업데이트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거티브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도 사용해야 되고 여기 있는 타겟 네트워크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세타를 사용하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도 사용해야 되고 세타의 해석을 사용하는
타겟 네트워크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을 계산할 때에는 이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한 이 맥시마이제이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니 배치에 있는 각 샘플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여기는 네거티브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은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세타를 한번 업데이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스텝이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세타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여러 스텝이 지난 후에 한 번씩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 세타 햇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세타를 그대로 카피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네이브 DQN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를 장착한 새로운 DQN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방금 했던 과정을 이제는 DQN의 수도 코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도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 파이라는 프리 프로세싱에 해당되는 함수를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풋으로 원래는 스크린에 그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여기 게임 스크린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있는 raw frame xt라고 하겠습니다. T번째 스텝에서 얻어진 화면이에요. 그리고 아타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 실제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28개 컬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면 사이즈가 210 by 16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컬러로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한 것이고,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굳이 컬러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 하는 거 말이죠. 이 전처리 과정에서 이것을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처럼 해상도를 좋게 하지 않고 해상도를 약간 떨어뜨려서 110 by 84 픽셀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게임 스크린에서 왼쪽과 오른쪽 끝털에는 별 의미가 없는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잘라내고 결국은 84 by 84 픽셀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이 함수는 실제 화면을 흑백이면서 사이즈가 84 by 84 픽셀로 되어 있는 화면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수도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 이렇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타겟 Q 햇 네트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파라미터 웨이트 값들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취할 것이고,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플레이 버퍼를 사이즈를 정해놔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게임이 하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게임의 초기 화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 X1을 초기 화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S1이라는 시퀀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여기 프리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초기 스크린 화면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고 84 by 84 픽셀로 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저희가 스테이스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이 시작이 돼서 첫 번째 스테이트부터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 T번째 단계에서 present state phi t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resent state phi t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하는 것이죠? 여기 behavior 네트워크를 가지고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이 Q-value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highest Q-value 값을 갖는 이 액션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저희는 이플실론 그리디 팔러시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플실론 확률만큼은 랜덤하게 고르고 1-이플실론 확률로 이 가장 큰 값을 갖는 이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플실론 그리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Q-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죠? CNN Q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액션을 가지고 실제 실행을 하죠. 여기 이뮬레이트에서 실행한다고 하는데 이 이뮬레이트라는 말은 environment, 환경이나 아니면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이 액션을 실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immediate reward rt 플러스 1과 next state, 그런데 여기서는 스크린 이미지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xt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로우 이미지를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다음 next state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resent state에서 액션을 계산하고 이 액션을 통해서 immediate reward를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next state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for tuple transition이 얻게 되면은 이 for tuple transition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리플레이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가 끝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behavior network의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에서 B 개수만큼 미니 배치 개수를 말하는 거죠. 이 트랜지션들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타겟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겟 값을 계산할 때는 이제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세타 햇이라는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여기 타겟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스 펑션을 계산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식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결국은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면은 스텝 하나가 지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스텝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은 타겟 네트워크를 비헤이비어 네트워크로 리셋을 합니다. 그 말은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비헤이비어 네트워크 이 세타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DQN의 수도 코드를 살펴봤는데 이 DQN의 수도 코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DQN에서 사용되는 이 CNN 네트워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DQN에서는 이 Q 밸류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Q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Q 네트워크는 Behavior Q 네트워크와 타겟 Q head 네트워크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DQN에서는 게임의 화면 이미지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Q 네트워크를 CNN을 사용해서 구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CNN Q 네트워크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CNN Q 네트워크의 인풋은 뭐였죠? Present State ST였는데 이 Present State은 게임기의 스크린 이미지를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희는 프레임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4개를 쓴다고 했습니다. 각 프레임들이 84x84로 저희가 프리프로세싱을 한 것을 사용하는데 이런 프레임을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4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였나요? 만약에 프레임을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벽돌 깨기 게임을 한다고 할 때 이 벽돌을 깨는 이 공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것이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할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4개의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바로 전 단계의 과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마코프 프로퍼티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의 프레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present state은 하나의 프레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4개의 프레임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풋 데이터 하나, 그러니까 스테이트 하나에 대해서 그것의 디멘전이 어떻게 될까요? 각 프레임 하나가 84x84 픽셀이고 그런 프레임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디멘전이 28224가 됩니다. 이것은 각 스테이트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인풋들, 스테이트는 상당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스테이트들이 이것이면 각 픽셀마다 저희가 그레이 컬러라고 했는데 간단히 0과 1로 되어 있는 흑백만 따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 픽셀마다 0 아니면 1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총 나올 수 있는 스테이트들의 종류는 2에 28224개가 있겠죠? 이것이 모든 가능한 스크린 스테이트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이 정도로 커지는 거죠. 이렇게 큰 디멘전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기존의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DQN이 이 CNN을 사용하는 이유를 잘 볼까요? 여기 인풋으로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에, 그러니까 각각 스테이트의 디멘전이 이 정도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이미지이기 때문에 CNN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인풋 데이터를 여기 보는 것처럼 256 디멘전을 갖는 퓨처 벡터로 컴프레스를 시킵니다.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여러 단계를 사용해서 이것을 훨씬 더 작은 디멘전의 퓨처 벡터로 압축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스크린 스테이트, 디멘전이 큰 이 스크린 스테이트를 디멘전이 훨씬 작은 퓨처 벡터로 압축을 할 때 이 CNN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멘전을 많이 줄여 놓은 다음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들을 통해서 모든 액션에 대한 Q 값을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DQN에서 Q 네트워크로 CNN 구조를 가져다 쓰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CNN을 가져다 쓸 때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CNN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볼루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맥스플링입니다. 이 두 가지가 CNN의 핵심 구조이죠. 컨볼루션은 방금 여기서 사용을 했죠. 하지만 이 맥스플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맥스플링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겁니다. 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것은 제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강아지 모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이 위치에 있거나 이동해서 이 위치에 있거나 약간 비틀어지거나 좀 더 확대가 돼도 저희는 같은 강아지로 인식을 하죠. 이런 특징을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라고 합니다. 위치가 이동을 해도 같은 그림으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를 위해서 맥스플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게임을 할 때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블럭 깨기 게임을 할 때 공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하고 이것이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가 적용이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에서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했을 때는 다른 걸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DQN에 있는 CNN에서는 맥스플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브 DQN과 여기 DQN의 성능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QN은 여기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네이브 DQN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이브 DQN과 타겟 네트워크만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만 사용했을 때 그 성능 차이가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성능이 몇 배 좋아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리플레이 버퍼만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도 성능 차이를 보면은 타겟 네트워크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리플레이 버퍼가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타겟 네트워크와 리플레이 버퍼를 다 사용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월등히 뛰어나졌습니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DQN에서는 이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가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DQN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DQN을 조금 더 변형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모델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